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콘크리트 자체는 멀쩡했어요. 기존 강도보다 더 무거운 하중을 견뎌냈어요. 5년 반 동안. 근데 502명이 죽었어요. 콘크리트가 멀쩡한데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이상하죠? 오늘 그 얘기 해볼게요.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붕괴 시작부터 완전히 땅에 닿기까지 걸린 시간이 5분이에요.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대한민국 단일 사건 중 최대 사망자 수예요. 근데 이 사고 단순한 부실 공사 얘기가 아니에요. 무너지기 전날부터 당일 아침부터 경영진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문을 열었어요. 여기서 1980년대 말 강남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 시절 강남은 지금이랑 달랐어요.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옮겨오고 고소득 직장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땅값이 급격히 오르던 시기예요. 중산층이 늘어나고 명품 소비가 늘어나고 백화점이 우후죽순 생기던 때예요. 삼풍그룹 회장 이주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 자리는 삼풍쇼핑이라는 이름으로 옆 삼풍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상가로 설계됐어요. 4층짜리 건물이었고 우성건설이 짓고 있었어요. 근데 거의 완공될 즈음에 이준 회장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요. 용도를 백화점으로 바꾸고 5층을 올려라. 우성건설이 뭐라고 했을까요? 거절했어요. 이 구조의 층을 더 올리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명확하게 반대했어요. 이준 회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리고 자기 계열사인 삼풍건설산업한테 공사를 이어가게 했어요. 내가 짓겠다는 거죠. 이게 이 사고의 시작이에요. 삼풍백화점은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어요. 기둥과 바닥 사이에 보가 없이 바닥이 직접 기둥에 하중을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침개를 젓가락 하나로 받치는 구조예요. 이 구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제대로만 지으면 돼요. 근데 삼풍건설은 제대로 짓지 않았어요. 설계도에는 기둥 지름이 81cm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58cm로 지었죠. 무려 25% 깎은 거예요. 지판이라고 기둥과 바닥 사이에 하중을 보조해주는 구조물이 있어야 해요. 근데 일부 기둥에는 아예 없었어요. 에스컬레이터 설치한다고 기둥의 4분의 1을 잘라내고 철근 끝부분도 니은자로 꺾어서 고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냥 직선으로 뻗어 있었어요. 나중에 건물이 무너질 때 아무런 제동도 없이 순식간에 무너 앉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준공 검사도 제대로 안 받았어요. 가사용 승인만 받고 문을 열었어요. 4층, 5층은 공사도 안 끝난 상태에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서초구청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상태로 1989년 12월에 삼풍백화점이 개점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5층에는 원래 롤러장을 넣을 계획이었어요. 근데 고급 백화점 이미지에 안 맞는다고 식당가로 바꿨어요. 냉장고, 주방기기, 세라믹 식기 등이 들어온 거예요. 5층 면적이 6,710제곱미터예요. 롤러장 대신 식당가가 들어오면서 1제곱미터당 360kg 이상이 추가됐어요. 5층 전체로 계산하면 자동차 2,415대가 동시에 올라간 무게예요. 좌식 식당이니까 보일러 난방도 깔았어요. 온돌이요. 온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한국 전통 건축이 단층인 이유가 목조 기둥이 온돌 무게를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옥상에 에어컨 냉각탑 3대를 설치했어요. 한 대당 냉각수까지 채우면 17톤, 3대면 87톤이에요. 옥상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의 4배가 넘어요. 근데 이 냉각탑을 1989년에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소음 민원 때문에 반대편으로 이동시켜야 했는데 크레인 비용이 아깝다고 냉각탑 밑에 롤러를 깔아서 옥상 바닥 위로 끌어서 옮겼어요. 12톤짜리 냉각탑이 옥상 바닥을 기어가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중에 붕괴의 결정적 방아쇠가 돼요. 이렇게 5년 반이 지났어요. 1995년 4월 붕괴 2달 전부터 5층 식당과 천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5월부터는 콘크리트 알갱이가 떨어지고 바닥이 서서히 내려앉아요. 관리자가 5층을 폐쇄하고 전문가들을 불러요. 결론이 뭐였을까요? 건물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당연한 결론이죠. 그러면 건물 전체를 폐쇄해야 해요. 근데 이준 회장 일당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6월 29일 당일로 넘어갈게요. 새벽 3시 당직 근무자가 지붕에서 철근 기둥이 천장을 뚫고 올라오는 걸 목격해요. 경비원이 시설 팀장에게 보고해요. 팀장이 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직원들 입단속시켜라. 오전 7시 반 5층 한식당 주인이 출근했다가 내부 상태가 심각한 걸 보고 시설팀에 전화해요. 바닥에 2cm 돌출 부분이 생겼고 천장이 내려왔다. 시설팀이 직접 확인하니 기둥이 20cm 균열이 생겨 있었어요. 오전 10시 탁자가 기울어진 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바닥이 기울어진 5층 식당 사진이 찍혔어요. 오후 12시 30분 이한상 사장이 직접 올라가 봤어요. 10cm까지 침하된 곳이 있었어요. 전문가가 즉시 대피시키라고 건의했고 오후 4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실에는 이준 회장, 이한상 사장, 시설이사, 구조기술사가 모여 있었어요. 구조기술사 이학수가 보고해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말을 해요. 붕괴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철제 빔으로 보강하면 된다고 제안해요. 시설이사는 달랐어요. 빨리 고객을 대피시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다른 이사들도 같은 말을 했어요. 이준 회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노발대발하며 반대했어요. 경제적 피해가 걱정된다고. 결론은 영업 중단 없이 보수공사만 하자는 쪽으로 났어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분노스러운데 더 있어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삼풍백화점은 고객들한테 전화를 돌리고 있었어요. 오늘 우수 고객 사전 세일 행사가 있습니다. 방문해주세요. 그 전화를 받고 백화점에 갔다가 변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오후 5시 4층 천장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오후 5시 30분 민원실에서 탕 하는 소리가 났어요. 오후 5시 47분 뚜둑 소리에 4층 사람들이 비상구로 뛰기 시작했어요. 오후 5시 50분 비상벨이 울렸어요. 오후 5시 51분 5층에서 흙먼지가 뿜어져 나왔어요. 직원들이 비상계단으로 달려갔는데 비상계단이 막혀 있었어요. 백화점 업계 관행대로 비상계단을 창고로 쓰고 있었거든요. 오후 5시 57분 삼풍백화점이 땅으로 주저앉았어요. 5층부터 1층까지 순서대로 마치 발파 해체할 때처럼 아무런 제동 없이 5층 지붕, 4층 지붕, 3층, 2층, 1층이 샌드위치처럼 켜켜이 쌓였어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상층에 있던 사람 중 구조 작업으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나중에 구조된 40명은 전부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망자 502명, 여성이 396명, 저녁 반찬 사러 나온 주부들이 많은 시간대에 직원의 대부분이 여성이었던 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구조된 박승현 씨는 17일을 버텼어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로. 이준 회장이 받은 형량은 징역 7년 6개월이에요. 502명이 죽었는데. 법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었다고 해요. 업무상 과실치사 최고형의 뇌물공여죄까지 더해서요. 건물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고의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과실로 봤기 때문이에요. 이준 회장은 2003년 출소했고 그해 10월 지병으로 사망했어요. 출소 6개월 만에요. 장례식에는 가족 외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502명이 죽은 그 자리는 지금 아크로비스타라는 고급 아파트예요. 강남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예요. 위령비는 현장에서 4km 떨어진
공원 한쪽 구석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는 설계한 회사가 고용한 감리사가 감리를 해요. 2022년 광주 아이파크 붕괴, 순살 아파트 논란, 산풍 이후 30년이 지났어요. 콘크리트는 멀쩡했어요. 사람이 문제였어요. 그 사람들 아직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비슷한 시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진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건 1995년이에요. 근데 오늘 할 이야기는 그보다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1945년 해방이 됐어요. 일제가 물러갔어요. 그럼 일본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은요? 당연히 처벌받았겠죠? 근데 안 받았어요. 거의 아무도요. 왜 그랬는지, 누가 막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면 구독하고 같이 들어요.